여러분들은 혹시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뉴스를 많이 보시거나 관련돼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금리 조정, 물가 관리 정도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은행이 자주 꺼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조개혁이죠. 아니, 돈을 풀고 금리를 조절하는 기관이 왜 갑자기 구조개혁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개혁은 단순한 경제학 용어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한번 자동차에 비유해볼까요? 금리나 유동성 공급 등의 정책은 자동차의 연료입니다. 연료가 있으면 당연히 달릴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엔진입니다. 엔진이 낡거나 고장이 나 있으면 기름을 아무리 넣어도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엔진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출산율은 역대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대로 대한민국의 인구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이미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젊은 노동력은 줄면서 노동 생산성은 빠르게 떨어지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즉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어도 효과가 반쪽에 그치게 됩니다. 엔진의 성능이 떨어진 채로는 연료를 아무리 투입해도 장거리를 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구조개혁을 입에 올리는 겁니다. 금리라는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전에 경제의 체질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이 이런 상황을 먼저 겪었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대규모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췄지만 인구 구조와 생산성 문제를 그대로 둔 채로는 성장세를 되살리는데 한계가 있었죠. 경제학자 로버트 루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장기 성장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기 어려워진다. 그만큼 경제의 기초 체력, 즉 구조적인 부분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 분석도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1991년 이후 빠른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균형 실질 금리는 약 1.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균형 실질 금리는 경기 과열이나 침체 없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말하는데, 이게 내려간다는 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릴 여유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오면 기준금리를 3%에서 4%까지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세 제로금리 부근에 도달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화정책은 숨 쉴 틈이 없어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카드가 크게 제한됩니다. 한국은행의 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장기 체력 강화라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고령층이 더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며 기술 혁신으로 한 사람당 생산성을 높이는 일. 이것이야말로 경제의 엔진을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구조개혁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체질이 개선되어야만 금리 정책도 숨통이 트이고 경기 대응 여력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조개혁은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잠깐의 경기 부양보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불편하고 긴 호흡의 개혁을 감수해야지 내일의 경제가 숨 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